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7회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실행시킨 후에 제목 슬라이드에 있는 두 개의 제목 상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후에 딜리트 키 눌러 삭제를 하고요. 슬라이드 크기 A4로 설정합니다. 디자인 탭 눌러서 페이지 설정 클릭해서 슬라이드의 크기 A4 용지로 설정하고요. 슬라이드 방향은 가로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5개 추가할 건데요.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단추 위쪽에 있는 단추 5번 눌러서 슬라이드 추가해서 총 6개의 슬라이드로 만듭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할 내용은 먼저 제목 글꼴 설정하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붙어 있는 도형, 제목 도형 그리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로고 삽입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보기 탭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 도구 클릭하고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해서 제목 상자 클릭해서 제목 글꼴 설정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요. 글자 크기는 4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 파랑이고요. 자, 이제 제목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 기본 도형에 있는 모서리가 접힌 도형입니다. 자, 도형 그리고 나면 도형의 윤곽선 변경하겠습니다. 서식 탭 눌러서 도형 윤곽선 클릭하고 자, 색깔은 검정색이고요. 자,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리는 모든 도형들은 방금 전에 설정한 윤곽선의 속성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 도형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하고요. 다시 원위치 시킨 후에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도형 각각 색상, 임의의 색상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제 이 도형의 아래쪽에 있는 제목 상자 앞으로 순서 바꾸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하고요. 자, 제목 상자를 도형의 가운데에 오도록 위치 조절합니다. 자, 이제 하단에 로고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자, 내 문서 아래에 ITQ 아래에 픽처 폴더에 자, 그림 파일은 로고 2.jpg입니다. 자, 로고 배경색 투명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서식 탭 눌러서 색 도구 클릭하고요. 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서 배경색 부분 클릭. 자, 배경이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자, 출력 형태대로 로고 위치시키고 크기 조절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할 내용은 끝났는데요.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마스터에서 했던 도형과 로고 표시되지 않게 설정할 겁니다. 두 번째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눌러서 배경 탭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합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닫겠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하고요. 자, 이제 슬라이드 번호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머리글 바닥글 클릭해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모두 적용 누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제목 도형과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에 표지 디자인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의 이 도형은 사다리꼴 도형을 가지고 전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사다리꼴 도형 선택해서 아래쪽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형 그리고 나면 도형 오른쪽 단추 눌러서 전 편집 메뉴 클릭하고요. 자, 이제 조절점 왼쪽에 있는 조절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핸들러 조절해서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 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조절점 눌러서 핸들러 조절하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핸들러도 이렇게 조절해서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편집이 끝나고 나면 도형의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도형 위쪽으로 복사합니다. Ctrl Shift 눌러서 위로 드래그 하고요. 자, 도형 상하 대칭 하겠습니다. 서식 탭에 회전 도구 눌러서 상하 대칭. 자, 도형 복사 하나 하겠습니다.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다시 원위치 시키고요. 자, 이 도형 크기 조절합니다. 조절점 위로 밀어서. 자, 이 두 개의 도형 각각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이제 워드 아트 삽입합니다. 삽입 탭 눌러서 텍스트 그룹에 있는 워드 아트 클릭해서 첫 번째 모양 선택하고요. 자, 출력 형태처럼 내용 입력합니다. 내용 입력하고 나면 테두리 눌러서 커서 없앤 후에 자, 글꼴은 홈 탭에서 굴림으로 설정하고요. 자, 글자 속성 굵게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그림자는 해제하고요. 자, 다시 서식 탭 눌러서 텍스트 채우기 검정색으로 변경하고요. 텍스트 윤곽선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텍스트에 반사 효과 주겠습니다. 텍스트 효과 눌러서 반사. 자, 반사 유형은 근접 반사 터치입니다. 자, 이제 이 워드 아트의 모양 변경할 건데요. 자, 다시 텍스트 효과 눌러서 변환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을 찾습니다. 자, 위로 기울기 선택하면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크기 조절도 좀 하고 모양도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변경해 봅니다. 자, 워드 아트의 모양 변경한 후에 자, 이제 그림 삽입할 건데요. 자, 삽입 탭 눌러서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자, 로고 2.jpg 파일 삽입합니다. 자, 서식 탭 눌러서 색 도구 클릭한 후에 투명한 색 설정 선택해서 배경색 클릭하고요. 자, 출력 형태대로 왼쪽 하단에 그림 위치시킨 후에 크기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 클릭하고요. 자, 제목 상자에 목차라고 입력합니다. 자, 아래쪽에 내용 상자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고요. 자, 이제 1번 도형에 있는 아래쪽에 위치한 오각형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블럭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 도형 선택해서 자, 도형을 그리고요.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이 적힌 도형 그려봅니다. 자, 도형 삽입 눌러서 별 및 현수막에 있는 포인트가 7개인 별입니다. 자, 별 그린 후에 초록색 회전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회전을 시키고요.
자, 위치도 변경합니다. 자, 이 도형의 채우기색 변경하고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도형의 글자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요. 자, 두 개의 도형의 그림자 효과도 주겠습니다. 서식 탭 눌러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 클릭해서 그림자는 오프셋 가운데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도형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할 건데요. 자,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도 되고요. 자, 컨트롤 D 키 눌러서 복사를 해도 됩니다. 자, 컨트롤 D 키를 눌러볼까요? 자, 복사가 되면 복사된 도형을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시키고요. 자, 이제 컨트롤 D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이 간격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사가 되고요. 한 번 더 컨트롤 D 키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각 도형들의 내용 입력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그림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자, 그림 파일은 그림4.jpg입니다. 자, 그림 삽입되고 나면 서식 탭에 자르기 도구 클릭해서 불필요한 영역을 그림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자, 그림 이제 도형의 아래쪽으로 순서 변경할 건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클릭합니다. 자, 이제 그림의 크기도 적당하게 조절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도형에 있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클릭하고요. 자, 연결할 대상은 현재 문서고요. 슬라이드 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 작업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슬라이드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3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자, 제목란에 유격 관리라고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 내용 상자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란에 클릭해서 글머리 기호 변경하겠습니다. 홈 탭에 글머리 기호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출력 형태에 있는 것처럼 화살표 글머리 기호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내용 입력하고요. 자, 엔터 친 후에 두 번째 문단은 한 수준 낮춥니다. 탭 키 누르고요. 자, 글머리 기호 또 변경합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출력 형태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문단은 대조표 글머리 기호 설정하고요. 자, 출력 형태처럼 그대로 오타 없이 입력합니다. 자, 내용 다 입력하고 나면 첫 번째 문단에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전체 범위 잡은 후에 홈 탭에서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고 자, 굵게고 줄 간격은 1.5줄입니다. 두 번째 수준의 전체 문단 다 범위 잡아서 글꼴 맑은 고딕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고요. 줄 간격 1.5줄입니다. 자, 각 문단의 서식 변경하고 나면 자, 텍스트 상자 적당하게 크기 조절하고요. 자, 이제 영문 텍스트 상자를 아래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영어 문장 대신에 출력 형태를 보고 한글 문장으로 내용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자, 한글 문장 내용 입력하고 나면 두 개의 텍스트 상자 각각 크기 조절하고요. 자, 이렇게 한글 문장 내용 입력하고 나면 혹시 텍스트 상자가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제 크기대로, 조건에 지정한 대로 제 크기대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텍스트 상자를 키워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다시 텍스트 상자 오른쪽으로 크기 조절하고요. 자, 위쪽에 있는 영문 텍스트 상자도 비디오 들어갈 수 있도록, 동영상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어 문장 옆으로 동영상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서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 도구 클릭하고요. 자, 동영상.wmv 파일 삽입합니다. 동영상 삽입되고 나면 재생 탭 눌러서 반복 재생 체크하고요. 자, 시작은 자동 실행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처럼 동영상의 크기 조절하고요. 자, 위치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란에 출력 형태처럼 제목을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에 내용 상자에서 표 삽입 아이콘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만들 표는 열의 개수는 2개고요. 행의 개수는 6개입니다. 표가 만들어지면 출력 형태와 같이 크기 조절하고요. 그리고 위치도 조절합니다. 자, 이제 이 표에 채우기 색 변경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 음영 도구 눌러서 색은 노랑으로 설정하고요. 자,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모든 테두리 설정합니다. 자, 이제 표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글자 속성 지정하고 가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이고요. 자, 출력 형태 보면 표의 내용들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요. 자, 세로로도 가운데 중간 정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대로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표의 내용 입력하고 나면 상단에 도형 2개 그렸습니다. 자, 아래쪽에 위치한 도형부터 그리는데요. 자,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기본 도형에 있는 사다리꼴 도형입니다. 자, 이 도형의 채우기 색깔 임의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상하 대칭 하겠습니다. 자, 서식 탭에 회전 도구 눌러서 상하 대칭. 자, 이제 위쪽에 눈물방울 도형 그리겠습니다. 다시 도형 도구 눌러서 기본 도형에 눈물방울이고요. 자, 드래그해서 도형 그린 후에 자,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하겠습니다. 자, 도형에 글자 입력해야 되는데요. 글자 속성 먼저 지정하고요. 홈 탭 눌러서 글꼴은 굴림이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입니다. 자, 이 2개의 도형 오른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하고요. 각 도형에 내용 입력합니다. 자, 이제 왼쪽에 순서도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순서도에 있는 천공 테이프 도형입니다. 자, 도형 좌우 대칭 할 겁니다. 서식 탭에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클릭하고요. 자, 이 도형에 그라데이션 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먼저 임의색으로 설정하고요. 다시 도형 채우기 눌러서 그라데이션에 자, 그라데이션 효과는 선형 아래쪽입니다. 이제 어두운 그라데이션 한번 줘볼까요? 자, 이제 도형에 그림자 효과도 주겠습니다.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 클릭해서 그림자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입니다. 자, 내용 입력 전에 글자 속성도
글자 속성도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홈 탭의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자,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입니다. 자, 이제 이 도형 아래쪽으로 복사하고요. 네, 각각의 도형에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 출력 형태대로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 내용 상자에서 차트 삽입 아이콘 클릭합니다. 자,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자, 엑셀 창이 뜨면 우리 출력 형태의 차트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표를 보고 그대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계열 원란에 8월이라고 입력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값들은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채우기 핸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채우도록 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 데이터 표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고요. 자, 시트의 내용 입력하고 나면 차트 데이터 범위 크기 드래그해서 항목 3과 4는 포함이 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자, 왼쪽에 그려진 차트를 보면 데이터 계열과 데이터 항목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행렬 전환 눌러서 데이터 계열과 데이터 항목의 위치 서로 바꿔주고요. 자, 엑셀 창은 닫기 버튼 눌러서 닫습니다. 자, 이 차트의 레이아웃 변경부터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레이아웃 탭 눌러서 차트 제목 클릭해서 차트의 위쪽으로 제목이 표시되도록 하고요. 출력 형태대로 제목 입력합니다. 자, 오른쪽의 범 내 출력 형태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고요. 자, 차트의 아래쪽에 데이터 표 표시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표 눌러서 범 내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자, 이제 차트의 전체 글꼴 설정합니다. 차트 영역 클릭해서 홈 탭에서 글꼴은 돌륨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6포인트입니다. 자, 차트의 외곽선 그려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에서 자, 테두리 색 실선으로 선택하고요. 색깔은 검정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설정합니다. 그림자 눌러서 그림자 모양은 오프셋 대각선 왼쪽 아래입니다. 이제 세부 조건을 보고 차트의 각 요소들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제목 선택해서 글꼴 변경합니다. 글꼴은 궁서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굵게고요. 자, 차트 제목에 채우기 색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흰색으로 설정하고요. 자, 테두리 도형 윤곽선 눌러서 검정색 설정하고요. 자, 도형 요건 눌러서 그림자 설정합니다.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차트 영역 채우기 색 변경하는데요. 차트 영역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에 색깔은 노랑이고요. 자, 차트 안쪽 그림 영역 클릭해서 다시 도형 채우기에 채우기 색깔 흰색입니다. 자, 이제 TN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합니다. TN 계열은 빨강색 막대죠. 빨강색 막대 하나 눌러서 자, 계열이 선택이 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고요.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합니다. 자, TN 계열 다시 보조축 지정합니다. 자,
표식 아무데나 클릭해서 TN 계열이 선택이 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해서 계열 옵션은 보조축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BOD 계열의 값을 표시하는데요. BOD 계열은 하늘색 막대죠. 하늘색 막대 하나 클릭하면 모든 BOD 계열이 선택이 되고요. 자, 레이아웃 탭에 데이터 레이블 눌러서 지금 값이 막대 안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끝에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BOD 계열의 모든 값들이 막대 안쪽으로 값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조건엔 없지만 자, 가로의 눈금선 출력 형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금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탭에서 눈금선, 자, 기본 가로 눈금선 없음 설정합니다. 자, 이제 기본 세로축의 눈금 간격 확인해 볼까요? 자, 세로축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자, 축 서식 들어갑니다. 자, 축 옵션에서 최소값은 고정 눌러서 0으로 변경하고요. 자, 최대값 고정 눌러서 140으로 입력하고요. 자, 주단위 고정 눌러서 간격 20이죠. 자, 오른쪽의 보조축은 출력 형태와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정을 안 해도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의 안쪽으로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도형 도구 클릭해서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자, 이 사각형의 채우기 색 변경하겠습니다.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 눌러서 파랑으로 설정하고요. 자, 외곽선 없음입니다. 도형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 없음 설정하고요. 자, 투명도 설정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다른 채우기색 클릭해서 투명도 50%로 지정합니다. 자, 이제 글자 입력해야 되는데요. 글자 속성도 먼저 지정을 하고 입력해 보죠.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이고요. 자,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주겠습니다. 자,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5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슬라이드인 도형 슬라이드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 6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제목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 상자는 딜리트 키로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편에 있는 도형 먼저 그릴 건데요. 자, 왼쪽 도형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큰 사각형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자, 도형의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리본 도형 그리겠습니다. 자, 도형 도구 클릭해서 별 및 현수막에 있는 위로 구부러진 리본입니다. 자, 도형 그린 후에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 변경하고요. 자,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형 슬라이드에 각 도형들의 텍스트, 내용 입력할 건데요. 자, 글자 속성 지정해 보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글자 색깔 검정이고요. 자, 이 도형의 속성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서 앞으로 그려지는 모든 도형들의 글자 속성 공통되게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자, 도형의 내용 입력하고요. 네, 이제 아래쪽에 순서도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도형 도구 클릭해서 순서도에 있는 화면 표시 도형입니다. 자, 도형의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려봅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서 자, 이 도형의 윤곽선 변경해 보겠습니다. 도형 윤곽선 눌러서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로 좀 굵게 주고요. 자, 대시 파선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색도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 도형 안쪽으로 순서도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순서도에 있는 저장 데이터 도형입니다. 자,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내용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형 좌우 대칭할 건데요. 서식 탭에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하고요. 자, 도형 그대로 오른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도형들의 색상, 채우기 색상 변경하고요. 자, 내용도 변경하도록 합니다. 자, 위쪽에 있는 순서도와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서로 연결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도형 삽입 눌러서 화살표고요. 자, 위쪽에 빨강색 연결점 아래로 드래그해서 아래쪽 도형과 연결합니다. 자, 이 연결선에 윤곽선 변경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 색깔은 검정이고, 자,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이고, 자, 화살표 모양 변경합니다. 화살표 눌러서, 자, 스타일은 9고요. 자, 이제 화살표의 크기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도형 서식에서 시작 크기 9로 설정하고요. 끝 크기도 9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현수막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자, 별빛 현수막에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입니다. 자,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 양옆으로 눈물방울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도형 삽입 눌러서 기본 도형에 눈물방울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 탭에서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하고요. 각각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모서리가 접힌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 선택하고요. 자,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 조금 변경해 볼까요?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서리 곡률을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편에 있는 도형들 다 그렸는데요. 이제 오른쪽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도형 배지 도형입니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클릭해서 기본 도형에 배지 도형 선택해서 자, 크기 조절한 후에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형의 윤곽선 변경합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클릭해서
자,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 그리고 대시 파선으로 설정합니다. 채우기 색도 변경해 보고요. 자, 가장 위쪽에 육각형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기본 도형에 육각형 선택하고요. 자,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도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도형 삽입 눌러서 대각선 방향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하고요. 자, 채우기 색 변경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입력하고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리본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삽입 탭에 도형 도구 클릭해서 자, 별밑 현수막에 이번에는 아래쪽 리본입니다. 자,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 조금 변경해 보고요. 자, 채우기 색도 변경합니다. 그리고 도형 안에 내용도 입력하고요. 자, 이제 리본 도형 아래쪽에 스마트 아트 개체 그려볼 겁니다. 삽입 탭 눌러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스마트 아트 클릭해서 자, 출력 형태에 있는 스마트 아트는 목록형의 가장 첫 번째 있는 기본 블록 목록형입니다. 자, 그려진 도형은 지금 5개고요. 우리 출력 형태의 도형은 6개입니다. 그래서 도형 추가 하나 클릭하고요. 자, 도형이 총 6개가 되면 지금 현재 출력 형태는 2줄이고요. 여기는 3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스마트 아트의 모양을 드래그해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각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고요. 네, 도형의 내용 입력하고 나면 스마트 아트 개체 클릭해서 글자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그리고 크기는 18포인트이고 자, 출력 형태에 보면 글씨들 다 검정색입니다. 글자 색깔도 검정색으로 설정하고요. 자, 이제 스마트 아트 크기 드래그해서 조절합니다. 자, 이제 스마트 아트 디자인 변경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색 변경 눌러서 색상형 강조색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조건에 있는 것처럼 3차원의 경사입니다.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을 변경을 했더니 글자 색이 흰색으로 바뀌었네요. 자, 다시 홈 탭에서 글자 색깔 검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순서도 도형 그리겠습니다. 다시 도형 도구 눌러서 순서도에 문서 도형입니다. 자, 이 도형의 채우기 색깔 변경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복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복사하고 자, 좌우 대칭합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클릭하고요. 자, 각각 도형에 내용 입력합니다. 자, 이제 이 2개의 도형 연결선으로 연결할 건데요. 다시 도형 도구 눌러서 선에 있는 구부러진 연결선입니다. 자, 연결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연결하고요. 자, 연결선의 두께 변경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자, 도형 윤곽선 자,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고요. 자, 색깔 검정으로 지정하고요. 자, 화살표 모양 바꿉니다. 스타일 12일이고
자, 크기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도형 서식에서 시작 크기 9고요. 끝 크기도 9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형을 다 그렸는데요. 자, 왼쪽 편에 있는 도형 그룹 묶겠습니다. 전체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에 그룹 클릭하고요. 자, 오른쪽 도형들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으로 묶습니다. 자, 왼쪽 편에 있는 그룹 도형 애니메이션 효과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탭 눌러서 날아오기고요. 자, 효과 옵션 눌러서 방향은 왼쪽에서로 설정합니다. 자, 오른쪽 도형 역시 선택해서 애니메이션에 자세히 단추 눌러서 자, 추가 나타내기 효과고요. 자, 기본 효과에 있는 블라인드 선택합니다. 그리고 효과 옵션에서 세로로 설정하고요. 자, 애니메이션 효과 확인하시려면 애니메이션 창 눌러서 재생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에 기출문제 7회 함께 작업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8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